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드디어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의무로 왔어요. 지금부터 여기 있죠? 여기가 가장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의무죠. 의무가 많아요. 이 시험에 뭐 무조건 1000%, 10,000%, 100% 무조건 반복해서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린 역시 보다 철저하게 법조문 위주로 결론 내리시면 끝납니다. 자, 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보험이죠. 임보험까지 수익자 의무 하나하나 볼게요. 밑에 쭉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외울 필요 없다. 각 의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법조문을 보고 어디서 말장난을 칠 건가 말 건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소멸시효는 우리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죠. 그렇죠? 얘의 의무면, 얘들의 의무면 상대방의 권리, 소멸시효는 2년. 너무 쉽죠. 자, 됐고. 자, 이번에는 손해보험과 또 임보험 나눴습니다. 손해보험 가장 중요한 거, 얘가 가장 제일 많이 나오죠. 손해보험 봅니다. 자, 보실게요. 자, 보험료 지급 의무 누구죠? 계약자죠. 딱 보면은 여기서 계약자는 이런 데를 바꾸겠죠. 보험료 지급 의무 여기다가 뭐 피보험자는, 수익자는 저렇게 말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간단해요. 여기 당사자 바꿔치기. 그렇죠? 항상 언제나 반드시 뭐 있다 없다. 그다음에 날짜 몇 월 이내에 지체 없이 뭐 이런 것들 뻔합니다. 무한 반복해서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법조문. 됐나요? 이렇게. 계약자는 대가로 쭉 근데 이를 보험료 지급 의무 큰 거 없죠? 638조 있었잖아요. 유상쌍 무계약할 때. 쭉 읽어보시고요. 그 외에 기타 부대 이런 말은 큰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사법시험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법조문. 법조문 외에 부대는 그냥 쭉 읽어보고 안 읽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이 설명 자체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급 의무자 있었죠. 1차적으로는 당연히 보험계약자가 지죠. 그리고 2차적으로 누구? 손해보험, 피보험자, 임보험은 수익자가 진다. 물어보겠죠. 언제? 여기 있죠. 파산. 엄마곰이 파산 선고받거나 보험료 지급 지체한 경우 보험회사가 물어보죠. 아들곰한테, 아들곰 또는 피보험자한테 너네 엄마 파산해서 보험료 지체하고 있거든. 네 권리 포기할래 말래? 그럼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네가 2차적 납부 의무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됐죠? 권리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됐고요. 요 내용들이 다 지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고. 자, 지급 시기에 대해서 상법 656도 보면 됩니다. 자, 책임은 돈 내야 개시된다. 그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하면 뭐 일주일 이내에 다 필요 없어. 지체 없이. 거기에 뭐 2일 이내에, 3일 이내에 뭐 다음날 다 틀린 점은 지체 없이. 네, 쭉쭉 넘어가시고. 자, 요것도 한번 했었죠. 보험료 감액 청구.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계약할 때 특별히요, 뭐 6, 7, 8월에 태풍이 많이 온다. 그때를 얘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났어요. 보험료가 좀 세게 책정이 됐겠죠. 특별한 위험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지났습니다. 특별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없어졌습니다. 특별 위험이 소멸됐으면 당연히 계약자는 보험료 감액 청구. 상대방은 보험료가 준다는 얘기는 보험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보험자는 보험 금액도 줄여야지. 그래야 나도 보험 한도가 보험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보상 한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계약자는 내가 내는 돈 보험료를 줄이시고 보험자는 보험 금액이 줄어들어야 거기 보험 금액은 손해액의 한도입니다. 한도를 줄이고 싶겠죠. 서로 입장에 대해서 딱 보면 됩니다. 자, 다만 이제 저기 요거 잘 보세요. 여기서 출제자가 어떤 거로 장난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여기입니다. 키워드 얘만 보기 위해서 지울게요. 자,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특별위험이 소멸됐을 때 보험료 감액 청구, 보험 금액 감액 청구입니다. 그런데 특별위험이 감소됐대요. 이 경우에는 이 조항이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이죠. 소멸을 슬쩍 감소로 바꿔놓습니다. 특별위험이 감소된 경우, 걔가 틀린 지문이죠.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현저한 초과보험, 얘는 뭐예요? 제가 후발적으로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이 처음엔 거의 있었어요. 근데 보험 금액은 그대로 있죠. 특별음이 아니니까. 근데 보험 가액이 보험 기간 중에 갑자기 줄어들어서 갑자기 보험 가액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얘가 줄어든 겁니다. 보험 금액은 가만히 있고. 보험 가액은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 경우는 가만히 보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줄어든 가액 기준인데 얘를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보험회사도 우리 초과보험이 뭐라 했냐면은 그 경우에는 보험 가액을 얘로 수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이렇게 주게 되는데 갑자기 줄어들면 줄어든 거로 주겠대. 나빠. 됐죠? 그래서 현저하게 감소시. 됐죠? 이거 있죠. 자,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감액 청구해야 보험 한도가 줄어드는 거고, 계약자는 당연히 보험료 감액을 해야 되겠죠. 되겠죠? 다음 이게 뭐 사기인 때는 당연히 무효가. 이게 뭐예요? 요 두 번째 줄이. 여기가 바로 우리가 봤던 여기가 뭐냐면 사기로 인한 초과 보험은 무효란다. 사기 뭐예요? 계약자는 알고 있었던 거죠. 저거 중간에 저거 지금 1억으로 서로 계약했는데 1억으로 가입했어. 1억으로 보험 타먹으려고. 근데 계약자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피보험자랑. 저거 한 4달 지나면 5천만 원밖에 안 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사기죠. 이 경우에는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무효 하고, 중요한 거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러면 보험자가 억울하죠. 사기에 당한 거잖아요. 그럼 보험자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무효로 한다고 그냥 무효 아니야? 아니지. 나 그러려고 뭐 인력 동원하고 전산수석 우리도 비용 다 지출됐거든.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안때까지의 보면은 싹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청구할 수 있고 받았다면 안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거 자주 출제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쉽게 풀었죠. 실무적으로. 이번 시간이 좀 됐는데요. 요 보험료 반환 청구까지 마저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시간으로. 자, 보험료 반환 청구 하나하나 볼까요? 자,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돼요. 그러면 계약이 무효가 됐거나 아니면은 지가 해지했거나. 자, 근데 무효가 돼서 사유 봅니다. 이 사유를 봐야 되겠죠. 사유를 보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잘못이긴 해요. 그런데 그 잘못에 몰랐대요. 모르고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과실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 즉 경과실. 우리가 그냥 과실 그러면 경과실이고 중과실은 별도로 있죠. 선이 이며 and입니다. 선이 또는 아니에요. 저런 게 출제포입니다. 선이 또는 중대한 과실. 잘못된 질문이죠. 선이 이면서 and 동시에 중대한 과실까지 없어야 그때 싹 다 돌려준다. 이제 3년, 2년 그거 안 봐도 되지 않나요? 자, 약자가 강자한테 청구 3년. 1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648조 한 번 더 볼까요? 조문 그대로 왔으니까. 자,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반환 청구해야 되는데 과실이 누구한테 있냐 봤더니 여기 계약이 그래서 계피수가 선이 중대한 과실 그 내용이죠. 항상 보는 겁니다.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전부 또는 일부 내서 그 돈 그대로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선이며. 자, 계약자, 수익자 똑같죠. 됐고. 자, 여기. 이번엔 순이 엄마가 중간에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냥 돈 없어서 해지한 겁니다. 중도 해지. 여기는 돌려받긴 하는데 전부가 아닙니다. 보험료가 있으면 1년짜리다, 뭐 10년짜리다. 그러면 5년 지났어요. 4년 지났어요. 그럼 나머지 6년분, 그게 미경과 보험료고, 이걸 다 주는 게 아니죠. 보험회사에 정한 환급 요율이 또 있습니다.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농작물 재보험도 마찬가지. 보험에 가입했어요. 계약자 부담료 냈어요. 1년짜리 계약했는데 3달 지났어요. 7달 남았죠. 7달치 그대로 12분의 7 주느냐? 아닙니다. 거기 가액 미경과 비율이 또 있어요. 근데 가액 미경과 비율은 암기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품목별로 표를 줍니다. 찾아서 그 해지월에 곱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제가 막 2차까지 동시에 해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좀 중요한 내용 많이 남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